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시즌3 7회가 끝이 났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뭔가 살짝 김이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 그래도 나름 여러가지 서사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되고 주단태가 뒤지게 맞는 장면을 보고 나니 막혔던 게 살짝 내려가긴 했습니다. 리뷰어즈는 금요일 오전 7회 방송 전 시즌2와 시즌3에 대한 대가를 예로 들며 오윤희 생존에 조금 더 힘을 싣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오늘 7회 베로나가 하은별 대신 노래를 부르며 천서진에게 한방 먹이는 걸 보니 시즌2 3회 히든싱어 장면이 떠오르며 윤희와 로나의 데칼에 살짝 더 희망이 생겼습니다. 헌데 7회 후반 오윤희의 시계가 발견되는 장면 때문에 살짝 아리까리하기도 하죠. 이 장면의 의미를 심수련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보고 찐죽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된 의미로 보고 오윤희 생사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 말입니다. 만약 희망으로 해석을 한다면 차후 석경이가 친딸인 것 외에 천서진의 음성 혹은 오윤희 생존에 관한 힌트가 녹음본으로 추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겠죠. 오늘 7회는 이 장면 외에도 꽤 굵직굵직한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은 심수련, 강마리, 송회장으로 구성된 신벤저스가 결국 청하건설을 누르고 천수지구 시공사로 선정됐죠. 예상대로 배혜선 배우는 정계 쪽 인물로 교육부 차관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심수련의 작전은 심플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 주단태가 로곤니 없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로곤니보단 심수련이 들 한 수 위였죠. 심수련은 교육부 장관을 구워 삼고 있는 주단태 무리의 옆방에 자리 잡고 교육부 수장의 비리를 보여주며 교육부 2인자를 포섭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이 청탁이 아닌 딱 네가 해야 할 정당한 일만을 하라고 하죠. 결국 그렇게 차관과의 신뢰를 쌓은 후에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 넘겨 장관을 날려버리고 2인자인 차관을 수장으로 만든 후 원하는 바를 이루죠. 여기서 역시 심수련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도예건설도 교육부 차관도 손을 더럽히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겉모습은 나에게와 닮았지만 복수는 딱 심수련 본연의 모습 같았기에 7회 최고의 사이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주단태는 거의 모든 걸 잃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천수지구 조합원들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분양가의 200%, 그러니까 2배씩을 물어줘야 하는 것. 두 번째, 조합원 사업 설명회 날 두당 2억씩 나눠준 수십억 원도 날아간 것. 셋째, 당연히 시공사가 될 줄 알고 깔아놓은 모든 일이 뻘짓이 된 것. 단 하나, 우리의 심수련은 동영상 단 하나로 주단태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주단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송 회장을 찾아가 돈을 빌리고 담보로 펜트하우스를 맡기는데요. 여기서 주단태는 백지수표에 1천억 원이란 금액을 써넣었죠. 당연히 송 회장 돈일 거라 생각한 주단태지만 진짜 돈의 출처는 심수련의 돈. 심수련은 펜트하우스를 자연스럽게 되찾기 위해 송 회장의 도움으로 주단태가 석경이를 이용해 몰래 펜트하우스의 명의를 바꾼 것처럼 자신도 비슷한 방법으로 주단태의 뒤통수를 친 것이죠. 송 회장이 차용증을 주단태 앞에서 쓴 것이 아니기에 아마도 채권자의 이름에 심수련이 올라가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겠죠. 결국 채권자는 심수련, 채무자는 주단태가 되고 심수련은 펜트하우스를 되찾을 듯 싶습니다. 진짜 천수지구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네요. 더불어 도예건설을 폐유하러 온 주단태를 묵사발로 만들기까지 가진 것도 빼앗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확실히 심수련은 로고니보다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주단태의 파멸을 선물할 순옥힘이 아니죠. 저는 왠지 유동필이 언급했던 도예건설을 막을 마지막 방법이 복선일 듯 보이는데요. 유동필의 말처럼 도예건설이 기한 내에 시공사 입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듯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 한국자매기도원에 갇혀있는 주석경으로 협박, 친딸을 찾고 싶으면 천수지구 시공권을 뱉어라. 두 번째도 역시 주석경이긴 한데 이번에는 입찰금 납부일에 맞춰 주석경이 갇혀있는 기도원의 위치를 흘리고 그곳에서 심수련과 조비서 패거리가 액션씬을 찍다가 납부기한을 넘기고 후순위인 청하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간다.
결국은 주석경을 구하려다 천수지구를 놓친다. 뭔가 석경이가 갇히게 된 타이밍이나 팔의 예고 석경이를 구하러 가게 되는 심수련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스토리죠. 거기에 민설아 때도 자신의 딸을 못 알아보고 어이없게 떠나보낸 심수련이기에 이번만큼은 필사적으로 석경이를 구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 사이다였던 천수지구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냐? 아니죠. 심수련은 차후 하윤철의 도움으로 한 번 더 천수지구를 뺏기 위해 싸우겠죠. 지난 6회 나의 교의 모습으로 심수련이 클럽 안을 지나갈 때 전화를 받던 하윤철이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장면을 잘 살펴보면 왼쪽에는 스페이스, 오른쪽엔 스파이라는 방 이름이 적혀있죠. 지금 이 공간 안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하윤철이 심수련을 위해 주단태의 스파이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심수련과 하윤철이 엮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건리를 빼내올 기회도 생기겠죠. 그렇다면 시즌2 나의 교를 구했던 로건리와 시즌3 로건리를 구하는 심수련의 데칼도 완성되고요. 뭔가 왠지 매번 틀리면서도 그럴싸하게 들리는 스토리가 또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7회 또 하나 중요했던 스토리, 펜트하우스가 진행되는 동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진정한 빌런의 모습을 보여줬던 두 명의 세탁기가 돌아갔죠. 먼저 돌아간 세탁기는 주석경. 이탈리아로 유학 가는 줄 알았던 석경이는 이탈리아 대신 한국 자매기도원에서 눈을 떴죠.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외국 유학 대신 한국의 기도원 강금이라니. 어쨌든 주석경은 기도원에서 정신이 들었고 확실한 전투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듯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17대1로 아이들과 한판 붙죠. 당연히 누구 딸인지 모를 아이들에게 계속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묻던 주석경은 뻔한 질문을 계속한 탓에 아이들에게 멍석말이를 당하는데요. 과연 이걸로 천하의 주석경이 지난 일을 후회하며 반성할까요? 정답은 어림도 없다입니다.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 들어간 기도원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세탁이 되진 않겠죠. 아마도 계속 바락바락 대들다가 심수련과 재회 후 자신이 친딸인 걸 알고 나서야 그나마 반성의 일부라도 구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호되게 당할 건 계속 당해야겠죠.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간 두 번째 세탁기는 세제 한 통을 다 부어도 절대 세탁되지 않을 남자 주단태입니다. 그렇게 시즌 1부터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주단태의 발작 포인트가 그의 과거 서사와 함께 공개되었죠. 주단태가 천수지구 27번지에 그렇게나 목숨을 걸던 이유는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집이 없어 판잣집에서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던 주단태는 어느 날 밤 포크레인을 끌고 온 재개발 업자에 의해 엄마와 동생을 잃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어머니의 유언이 부자가 되라, 큰 집을 짓고 살아라 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주단태에게 돈과 천수지구에 대한 집착이 된 거죠. 물론 서사 자체는 꽤 슬픕니다. 아니 많이 슬프죠.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꼬마아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주단태의 악행이 세탁될 수는 없죠. 순옥킴은 혹시라도 주단태가 세탁이 될까 장치를 하나 설치했는데요. 바로 주단태의 가족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백준기의 아버지였으며 심수련의 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설정입니다. 백준기의 아버지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분명히 심 회장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주단태의 복수는 일본에서 백준기의 부모님을 해쳤을 때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오롯이 천수지구를 손에 넣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냥 악행인 거죠. 세탁기 범위 밖의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개된 서사의 의미는 세탁용이 아닌 인간이 욕심에 의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꼬마 주단태가 자기 집을 부수기 위해 다가오는 포크레인을 막는 과정이 지난 5회 오윤희가 절벽에서 주단태에게 밀리던 장면과 흡사하다며 혹시 이 데칼이 두 사람이 남매라는 의미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두 장면이 흡사한 이유는 자신이 공격당했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신의 가족을 해쳤던 사람과 똑 닮은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해치는 욕망에 사로잡혀 악마가 돼버린 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데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서사가 공개된 시기나 주단태의 동생의 이름이 윤희와 비슷한 준희라는 것이 남매설이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왠지 그것보단 주단태의 악마성을 보여주기 딱 좋은 대가리일 듯 싶네요. 아마도 다음 주는 올림픽에 의한 결방이 예상되고 8회는 2주 후에나 볼 수 있을 듯한데 적잖이 손이 덜덜 떨리겠지만 열심히 뇌피셜을 하며 버텨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리뷰어즈였습니다.